최종 마무리 점검 이번에는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윤시영 선생님 하실 얘기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지난해 수능에서도 뭐 200명 이상이 맞죠? 네, 지난 부정행위다. 시험에서 241명이 부정행위 처리됐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휴대전화 소지, 이런 그 반입 금지 물품 소지하는 것으로 72명이나 부정행위 처리가 됐어요. 아니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네, 특히나 이 휴대할 수 없는 물품 중에 이 전자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에 대한 반입 금지 항목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올해는 다른 해하고 다르게 이미 10월에 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물품이 반입 금지 물품이 있고요. 근데 휴대 가능 물품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입 금지 물품, 하여튼 휴대 가능하지만 시험 중에 휴대 가능한 물품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반입 금지 물품, 반입을 할 수 있지만 휴대 가능하지만 시험 중에는 안 되는 거, 시험 중에는 되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반입이 아예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우리 학생들이 좀 오래 유념해 주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블루투스 기능을 갖고 있는 이어폰이에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이렇게 많이 상용화되지 않았을 때는 스마트폰 내고 이어폰 주머니에 넣어놓거나 가방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이 블루투스 기능이 있으면 모두 다 반입 금지 물품. 그러니까 1교시 시작하기 전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회수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시험 중에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되면은 발각이 되면 이거 전부 다 부정행위 처리가 됩니다. 네,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자기기라고 정의를 내는 게 뭐냐면 충전할 수 있는 모든 기기는 전자기기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충전할 수 있는 모든 기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자담배가 그 유일하게 또 한번 그 적발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얘도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기기다 해서 그 학생이 부정행위 처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폰도 충전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 충전을 해야 되는 거고, 핸드폰 뭐 더할 나위도 없고, 그다음에 사전 기능이 있는 펜이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도 충전을 하든가 아니면 건전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은 아예 가져가지 말거나 아니면 1교시 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안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거 내면 나중에 헷갈려서 남의 거랑 바뀐다라고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거둘 때 다 포스트잇이나 아니면은 이름표를 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시는 게 훨씬 더. 아니면 집에서 안 가지고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만나게 했을 경우 연락이 안 되면 또 집에 태워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핸드폰을 뺀 나머지 충전이 필요한 거. 이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콘센트를 꽂아서만 충전하는 게 아니라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도 충전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냥 집에서 안 가져가는 걸로. 좋은 방법이긴 하죠. 만약에 부모님하고 연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휴대폰은 가져가는 건데 전자담배 절대 안 되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 소지할 수 있는 시계의 범주가 이제 약간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통신 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 LCD, LED 등이 있는 시계는 모두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전자시계인데 화면 표시창이 이게 아날로그식으로 보이지만 이게 LCD, LED가 있어서 디지털 형식, 숫자로 표기되는 그 시각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러면 다 안 되죠. 그래서 제일 편한 방법은 수능 시계로 나와 있는 값싼, 하지만 그때 딱 쓸 수 있는 시계, 이런 거 좀 준비하거나 아예 아날로그 기능만 있는 이런 시계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아날로그 시계가 분명한데 캐시비라고 해서 교통카드를 대신해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이런 것도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또 고사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담배 원래 고사장에 원칙적으로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고사 당일날 학생들의 흡연 지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묵인이 되거나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전자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소지하면 안 된다가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 전자담배 이거 안 피울 건데요. 이러고 안 피울 건데 가지고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되신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 건 이제 시험 중에 뭐 예를 들면 시험 끝나는 종료령이 울렸는데 계속 답안지 작성한다. 이것도 그 관리감독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는 아예 일체 그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향이 아니고 100% 부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인터벌도 안 되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민원을 제기해요. 그러면 일단 종료령이 울리면 무조건 손을 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4교시에 탐구 영역에서 문제가 네, 생기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두 과목을 보는데 이게 선택 과목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이것도 네.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한국사를 보고 네. 10분의 여유 네네.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탐구 선택 과목을 문제지를 나눠주고 네. 답안지는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사와 선택 과목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분을 대기하는데요. 1선택 과목을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딱 봐서 이 선택 과목이 더 쉬워 보여요. 그럼 1선택 과목 시간에 시험지를 올려놓지 않고 2선택 과목 시험지를 올려놓고 2선택을 먼저 푸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1선택을 30분 내에 다 풉니다. 네. 그 다음에 그 2분의 여유 시간인데 그때 시험지를 감독관이 회수를 해가죠. 네. 그러면은 답안지에 마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선택 다 풀고 1선택과 2선택 동시에 마킹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그거는 부정행위가 될 수 네네. 있죠. 그러니까 네네. 철저하게 순차적으로.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과목처럼 풀어야 되는데 241명이 부정행위였는데 그중에 113명이 이 4교시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선택 과목 응시 방법 위반으로 113명이면요. 엄청나다. 엄청난 그렇죠.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1, 2과목 선택지를 문제를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면 시험지 2장을 밑에 깔아놔요. 어떤 학생들은. 그리고는 나머지 시험 문제는 전부 바닥으로 내서 회수가 되는데 우리 학생이 절차를 잘 이해 못하고 있으면 그림처럼 딱 포개놓고 문제를 풀다가 짠 하고 넘길 때 이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마킹을 한 번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1선택 다 끝났는데 2선택 문제 풀고 나서 풀 도중이거나 풀다가 다 풀고 나서 1선택 때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1선택을 그때 수정해요. 네, 그럼 네. 이것도 다 부정행위 네, 처리가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고3 담임 선생님들이 어떻습니까? 그 수능 이게 뭐 한 이틀 전, 3일 전 이런 것도 좀 고지를 많이 해주시는 편 아닌가요? 네,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네. 그 수험생 유의사항이라고 동영상을 공개를 해놨기 네. 때문에 네. 학생들이 미리 좀 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내일 담임 진로 시간을 이용해서 다 동시에 틀어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집에서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제가 드네요. 봤을 때 그 작년에 이 적발됐던 113명은 몰라서가 아니라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사전에 다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필요한 것만 보고요. 네, 네, 네. 필요한 것만 들리는 친구들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냥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딴 생각하거나 집중하지 않아서 또 아주 이제 소중한 변심을 또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변심? 변심. 그 전날 옷을 다 챙겨놨는데 아침에 마음 이거- 바뀌어서 다른 옷을 딱 했는데 문제는 뭐 수험표는 이전인 옷에 넣고 맞다. 안 가져가고 네. 필요 없는 그 안에 있었던 엄마 핸드폰 또는 아빠 핸드폰이 딸려 들어가는 바람에 졸지에 그게 되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네. 전년도에 잠깐 이 수험표를 만약에 고사장이 못 불실하면요? 가지고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시험 당일날 그 해당 학교 고사 본부에 찾아가시면 네. 수험표, 신분증 모두 확인 가능하니까 그렇게 네. 하면 되고요. 네. 또 아침에 늦었다 그러면 112 전화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사장이 데려다 주고요. 네. 몸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이런 친구들은 고사 본부에 신고하면요. 보건실에 특별 마련된 고사장에서 조금 일반 고사장을 좀 편한 환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되나 안 되나 고민스러우면 감독관님께 물어보고 어려운 상황 되면 고사 본부에 확인받아서 도움을 받으면요. 아무 이상 없이 전부 시험 볼 수 있게 조치가 됩니다.